네, 이번엔 헌법학자인 정현주 교수 그리고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함께 탄핵 심판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결론이 나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서명을 언제 하는 건가요? 주문을 읽기 전에 하는 건가요? 앞전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뭐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근데 그동안의 그 관행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문을 갖다 맨 나중에 읽는 게 관행이고, 특히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릴 때가 아닌 저의 예상은 만장일치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만장일치로 나올 때는 더더구나 주문을 갖다가 맨 나중에 걸 갖다가 이제 낭독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거듭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시간이 한 20분, 30분, 40분 낭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뭐 보도하고 나가고 뭐 그러다 보면 주문까지 마지막까지 들을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재판관들이 이제 퇴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좀 경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거 글쎄 뭐 오늘 결국에 어떻게 될지는 뭐 헌법학자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저희가 관할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에 뭐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에서도 보듯이 이게 좀 굉장히 그 공권력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난동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여담입니다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사상 검증, 그리고 거기 어떤 그 대변인이라든가 헌법 연구관들이 뭐 화교 이름 같은 걸 갖다 근거로 해갖고 뭐 화교냐, 뭐 중국계냐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폄하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굉장히 위급한 사태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퇴청할 때까지 거기를 갖다 이른바 진공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 이미선 재판관이 출근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네요. 조 기자, 그동안 변론이 11차례 이루어졌잖아요. 뭐 증인만 해도 벌써 16명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국회는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4일이었고요. 그리고 변론 준비 기일이 처음 시작된 거는 작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6명의 증인을 불러서 11차례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은 2월 25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변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은 국회 봉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군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문을 깨고 들어가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 맞다라는 사령관들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 8차례 심판정에 직접 나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문답을 하면서 신문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군 사령관이 진술한 거,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전 1차장에 대해서도 이 말은 내가 한 적이 없다, 이런 긴 답변을 하면서 자기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재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국회 군 병력 투입에 관련된 질문,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맞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 묻는 질문들을 재판관들이 직접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탄핵 심판 선고까지 이제 딱 3시간이 남았습니다. 6시 55분에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출근을 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재판관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 남은 3시간 동안 출근을 해서 뭘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초에 기본적인 초안들은 다 나왔을 거라고 봐요. 또 몇 대 몇이냐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오늘 나올 내용들이 더 분량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쟁점들도 굉장히 많고, 또 과거보다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량과 관련해서 좀 더 의견은 조율을 하고 세분화시키고, 심지어는 어떤 자구 수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반 민형사 판결과는 달리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소수 의견이 있다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그다음에 또 별개 의견, 보충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헌법재판은 그 일회적인 사건 해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역사의 기록물로 남는 거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등등 이른바 내란 세력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위반이 되어지고 그게 과연 중대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예잖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뭐 남미 같은 데는 잘 모르겠어요. 이른바 OECD 국가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 조율해야 될 게 또 사실관계 하나하나 굉장히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분들이 검토하고 의견 조율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명이 들어가겠죠. 막판까지 이제 세밀한 점검들이 이루어질 제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말씀하셨고 조금 전 이제 7시 59분에 김영도 재판관도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네. 재판관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동안 재판관들의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갖고 그게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학자지만. 근데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은 다른 일반 대법원 판사도 마찬가지지요.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헌법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자기 개인적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을 초월해가지고 이번 사건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거듭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사안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핵심적인 사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적 내용적 요건을 흠결했느냐 안 하느냐. 국회를 봉쇄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하냐. 또 요 앞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접수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장악 시도라고.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선거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선거가 뭐냐?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원리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신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몇몇 분들을 이 체포 시도도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제가 경악한 거는 이제 전현직 법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관이라는 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사법의 독립에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갖다가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건 사법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시도된다면 어떤 누가 소신껏 판결을 무서워서 판결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사실 핵심적인 위헌 여부라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좌우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명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희가 헌법재판관들이 속속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영상을 좀 함께 보시죠. 먼저 6시 55분에 가장 먼저 출근한 정영식 재판관의 모습이 지금 지나갔고요. 그다음엔 7시 33분. 김복형 재판관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7시 56분쯤에 이미선 재판관이 출근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네,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계선 재판관의 모습이네요. 7시 43분에 출근을 했던. 자, 이번에 56분에 출근한 이미선 재판관의 모습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네요. 이미선 재판관의 모습까지 저희가 출근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윤 대통령이 뭐 헌재 선고를 하기 전에 하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저도 들었어요. 예, 네. 하야를 하게 되면 뭐 헌재 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거죠. 헌법 제정자들이. 그런데 우선 하야하면 안 되죠. 그것도 명문 규정은 없지만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국회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유추하면은 하야를 하거나 사임을 하게 되면은 탄핵을 회피하는 꼼수가 되거든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탄핵으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예컨대 5년간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이 배제된다든가 등등 다양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작용들 갖다 다 벗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랄지라도 일단 하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정치적 사실적으로 봤을 때 하야하는 걸 어떻게 막겠느냐. 만약에 하야가 됐다. 그렇지라도 중요한 거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 이루어질 헌법재판소 선고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해야죠. 참고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서 연방 대통령은 에 대한 그 심판은 하야 여부에 관계없이 심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런 불이익이 부과되고 파면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건과 구별되어지는 탄핵 내지는 헌법재판의 특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헌법적 개념 및 유사한 사건 반복 방지.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불행 아닙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런 일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공직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역사적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절대로 소송은 종료되면 안 되고 선고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자들이 준비한 소식 좀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 다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